정광훈 씨의 서울 광화문 예배, 해묵은 반공정서에 기댄 선동적 언사는 오늘도 계속됐습니다. 북한의 공산주의를 막고 러시아를 막고 중국을 막고 있는 일을 지금 가문 주일 예배가 하고 있다는 말이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결정이 다가오고 내란 혐의에 대한 형사 재판까지 시작되면서 헌법재판소는 물론 사법부를 향한 음모론의 수위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헌재와 대법원에 중국 세력이 침투했다는 등 험담과 비방이 난무하지만 제시되는 근거들은 빈약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상한 이런 중국식 이름이 많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대통령을 그런 사람들에게 심판 맡긴다는 게 말이 됩니까? 헌법재판소 TF 연구원 이름을 조사해봤더니 아니 어떻게 이렇게 외자들이 많고. 국민의힘 중진 나경원 의원은 헌재의 외국인 채용을 막는 법안을 발의하겠다며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현행법 등은 대한민국 국민만 법관이나 헌법연구관이 될 수 있도록 규정해 여당 유력 정치인의 무분별한 극우 행보로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윤 대통령 탄핵의 배후에 중국이 있다며 극우 세력 내 무차별 확산 중인 현중 음모론. 주한중국 대사관 앞에는 매주 금요일마다 노 차이나라고 적힌 손팻말을 든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이 지금 대한민국 대통령 탄핵 집회에 막 참여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들은 급기야 한국 보수주의 연합이란 이름을 내걸고 미국으로 건너갔습니다. 트럼프 2기 출범 이후 중국 때리기에 열을 올리는 미국 내 현중 정서에 편승하는 겁니다. We are also seeing strange-looking policemen on the streets of Seoul who are violent with no name tags. Maybe they're Chinese. 영국 공영방송 BBC는 윤 대통령이 반공주의적 발언으로 중국에 대한 불신을 효과적으로 활용했다며 음모론이 한국을 사로잡았다고 우려했습니다. MBC 뉴스 윤수환입니다. 어제 저녁 7시 반쯤 한 남성이 미국 영화사 마블 캐릭터 중 하나인 캡틴 아메리카 복장으로 주한 중국 대사관 앞에 나타났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인 42살 안모 씨입니다. 안 씨는 유튜브 방송을 켜더니 느닷없이 경찰관을 위협합니다. 되게 수상해. 그래요? 말도 좀 어눌한 것 같아. 파워풀 아닌 것 같아. 나 이거 해도 되죠? 아이. 중국인 비하 표현을 쓰며 경찰에게 시비를 걸던 안 씨는 곧장 중국 대사관 안으로 난입하려다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안 씨는 불구속으로 풀려난 뒤에도 반성은커녕 자신의 SNS를 통해 사건을 자랑스레 떠벌렸습니다. 대사관 난입을 시도한 건 현중 여론을 피부로 깨달아보라는 메시지 전달 목적이었다며 원래는 대사관을 테러하려 했다. 중국 정부에 전달이 됐을 것이라고 적었습니다. 캡틴, 어저께 어떻게 됐어? 어저께 무죄 범면됐지. 안 씨를 포함한 극우 유튜버들은 최근에도 국가인권위 건물에 난입해 공무원과 취재진에게 시진핑 욕을 해보라며 출입을 막아 경찰 제재를 받기도 했습니다. 최근 들어 더 격해지고 있는 극우 유튜버들의 반중 혐오 정서. 여기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혐중 발언도 영향을 줬을 것으로 풀이됩니다. 윤 대통령은 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하면서 중국을 겨냥한 음모론을 선동의 도구로 활용해왔습니다. 지난달 40일에는 40대 중국인이 드론으로 국정원을 촬영하다 붙잡혔습니다. 선관위 중국인 간첩설 등 음모론에 이어 이제는 물리적 난입 시도까지 벌어지자 중국 대사관은 즉각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중국 대사관 관계자는 이번 사건 발생에 우려와 유감을 표하며 이를 한국 정부에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혐오의 수위가 높아질수록 사회적 혼란은 물론 외교적 위기까지도 도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수아입니다. 지난해 11월 시진핑 중국 주석과 회담을 가졌던 윤석열 대통령. 한중 양국이 영내 안정과 평화를 도모하는 데 협력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계엄이 실패하고 궁지에 몰리자 양국 간 협력을 언급한 지 한 달도 안 돼 돌연 중국을 겨냥한 음모론을 던집니다.
지난달 40일에는 40대 중국인이 드론으로 국정원을 촬영하다 붙잡혔습니다. 중국의 위협 때문에 계엄을 선포했다는 주장. 계엄 선포 당시 담화에서도 포고령에도 일절 언급된 적 없었던 내란 실패 후 급조된 논리입니다. 윤 대통령의 이 주장 이후 호응이라도 하듯 일부 인터넷 매체들이 선관위 중국 간첩설 등 근거도 없는 혐중 가짜 뉴스를 쏟아내기 시작했고 극우 유튜버들은 이를 사실인 양 퍼뜨렸습니다. 갑자기 탄핵 반대 세력이 중국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이렇게 확대 재생산된 가짜 뉴스를 다시 탄핵 심판의 변명 논리로 차용하고 있습니다. 미국 오키나와 미군 부대 시설 내에 가서 조사를 받았고 부정선거에 대해서 자백을 했다는 그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게 팩트이든 아니든 팩트이든 아니든 상관없다. 혐중 아니면 간첩. 이른바 종북몰이로 대표되는 극우 세력 특유의 선동 방식이 비난의 명분만 북한에서 중국으로 바뀐 채 되풀이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른바 그 논리의 출발점은 북한이 주적이었거든요. 더 이상 이게 먹히지를 않으니까 거기서 이제 그 개발해낸 이제 중국 위협론을 두고 나온 겁니다. 노년층의 레드 컴플렉스와 중국의 한한령 이후 높아진 청년층의 반중 정서를 함께 자극해 지지세 키우기에 이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대통령이 주도하는 이런 비난 공세에 중국은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않고 있습니다. 중국 관영 매체는 최근 한국의 국내 문제에 중국을 끌어들여 정치적 관심을 돌리려는 싸구려 술수라며 이례적인 수위로 비판했습니다. 트럼프 취임 이후 국제사회의 불확실성이 어느 때보다 커진 상황에서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통해 수출 규제 완화 등 실리를 얻고자 했던 정부와 업계 입장에선 자신의 정치적 이득을 위해 근거도 없이 타국을 비방하고 외교 관계를 파탄내고 있는 대통령의 행보가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MBC 뉴스 조이명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